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이 달려서 댓글부터 소개해드리고 오프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어릴 때 정말 재밌게 읽었던 소설을 다시 들으니 너무 좋았어요. 끝까지 나긋나긋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낭독을 시작했었던 이 모모라는 책을 이제 지금 읽어주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이제 방송이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송을 올리는 점이,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라도 누군가가 이제 제가 올렸던 그런 방송을 들어주신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온 산과 들과 나무들이 무지개 옷을 입었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도 알록달록 수줍은 새색시 같네요. 나이란 몸만 물들이고 마음까지는 감히 어쩌지 못하는군요. 40대에는 때가 되면 새싹이 나고 푸르르고 단풍이 지고 입이 떨어지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그런가 했었는데, 이 나이가 되니 떨어지는 낙엽에도 가슴 밑바닥이 시립니다. 내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애써 생각지 않으려 도래질칩니다. 오늘도 N과 함께 잠들게요. 남사님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이 도로 위에 있는 정말 주황색과 빨간색, 노란색이 조화롭게 이룬 단풍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쵸. 나이라는 거는 이제 몸은 뭔가 물들이고 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본인 스스로 정말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어릴 때 뭐 그런 마음이나 지금이나 과연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댓글 항상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오프닝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예전 드라마인데 이제 미생이란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이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장그래라고 이제 주인공이 이름이 장그래인데, 그 장그래 캐릭터가 한 대사 중에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직장 상사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오프닝에 미생 그 대사 이야기를 하나 하실 텐데,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예능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 예능에 이제 육아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대사하고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냐면은, 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정말로 이제 서로가 힘든 거예요. 이제 부모는 혼을 이제 아이한테 혼을 내고 뭔가 그 혼을 낸 다음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떼를 쓰고 울고 하니까 또 진이 빠지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정말 서로 부모든 아이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로를 너무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렇게 서로 힘들 수 있을까? 참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 사랑하면 뭐든지 행복해지고 헤쳐나갈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계속 힘듦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방법을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요. 네. 오늘도 뭐 구구절절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그럼 오늘도 우리 빨간머리 앤의 가족들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앤 1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일어난 소동 첫 번째 이야기. 앤이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 정말 멋진 날이야. 이런 날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됐어.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날이 오긴 하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다신 없을 거야.
게다가 학교 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얼마나 환상적이야. 안 그래? 큰 길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도 훨씬 좋아. 큰 길은 너무 먼지가 많고 덥거든. 다이애나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점심 바구니를 들여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즙 많고 맛있는 딸기 파이 3개를 여자아이 10명이 나눠 먹으면 각자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속으로 계산하는 중이었다. 에이번리 학교 여학생들은 항상 점심을 같이 나눠 먹었다. 딸기 파이 3개를 혼자서 먹거나 제일 친한 친구하고만 나눠 먹었다가는 평생 째째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 터였다. 하지만 파이를 10명하고 나눠 먹는다는 것은 여간 감질나는 일이 아니었다. 앤과 다이애나가 걸어가는 학교 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를 오가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큰 길로 돌아가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인의 오솔길과 버드나무 연못, 제비꽃 골짜기와 자작나무 길은 어디를 지나든 낭만적이었다. 연인의 오솔길은 초록 지붕집 과수원 아래에서 시작해 커스버트 농장 끄트머리 숲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뒤편 방목장까지 소를 몰고 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집까지 장작을 운반하기도 했다. 연인의 오솔길이란 앤이 초록 지붕집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붙인 이름이었다. 앤은 마릴라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연인들이 진짜로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이애나와 제가 읽고 있던 멋진 책에 연인들의 오솔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안 그래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연인들이야 있다고 상상하면 되는 거고요. 마음속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전 그 길이 참 좋아요. 앤은 아침이면 혼자서 연인의 오솔길을 걸어 시내가 있는 곳까지 갔다. 거기서 다이애나를 만나면 단풍나무 잎이 동그랗게 아치를 이룬 길을 따라 통나무 다리까지 함께 걸었다. 앤이 말했다. 단풍나무는 참 다정한 나무야. 언제나 바스락대며 사람들에게 속삭이거든. 그리고 둘은 오솔길을 벗어나 베리신의 뒷밭을 거쳐 버드나무 연못을 지나갔다. 버드나무 연못을 넘어서면 제비꽃 골짜기가 나왔다. 그것은 앤드루 벨시의 커다란 숲속에 오목하게 자리한 조그만 풀밭이었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물론 지금은 제비꽃이 없어요. 하지만 봄이면 제비꽃이 수도 없이 핀다고 다이애나가 그랬어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상상이 가세요? 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제비꽃 골짜기라고 지었어요. 다이애나는 저보다 멋진 이름을 생각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뭔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작나무 길은 다이애나가 지었어요. 다이애나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저라면 평범한 자작나무 길보다는 좀 더 시적인 이름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누구라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 말고요. 그래도 자작나무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아주 많이. 그건 사실이었다.
앤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 길을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터였다. 좁고 꾸불꾸불한 길은 긴 언덕을 감아 내려가 벨시의 숲으로 곧바로 이어졌고 병풍처럼 둘러친 수많은 에메랄드빛 나무 그늘 사이로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길가에는 가늘고 하얀 줄기에 부드러운 가지를 매단 어린 자작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고사리류와 별꽃, 나리꽃과 주홍빛 열매를 매단 피전페리도 무성하게 자랐다. 기분 좋은 향기가 늘 공기 중에 감돌았고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머리 위 나무에서 바람이 속살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걸으면 껑충거리며 길을 가로지르는 토끼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다이애나와 앤에게는 아주 드물었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면 큰 길과 만나고 거기서 가문비 나무 언덕을 쭉 올라가면 학교가 나왔다. 에이번리 학교는 처마가 낮고 창문이 넓은 회벽 건물이었다. 교실에는 편하고 튼튼한 구식 여닫이 책상이 있고 책상 뚜껑에는 3대에 걸친 학생들의 이름 첫 글자와 비밀 낙서들이 가득했다. 길에서 안으로 들어간 곳에 자리한 학교 뒤편으로는 거무스름한 전나무 숲이 있고 시내가 흘렀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시냇물에 우유병을 담아 점심때까지 차고 신선하게 보관하곤 했다. 9월 첫날 마릴라는 학교에 가는 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앤은 엉뚱한 아이였다. 그런 애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도대체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으려나? 하지만 애는 마릴라가 걱정했던 것보다 잘 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은 별로지만요. 선생님은 온종일 콧수염을 베베 꾸면서 프리시 앤드루스만 쳐다보세요. 프리시는 나이가 많아요. 16살인데 내년에 샬롯타운에 있는 퀸스 아카데미에 들어가려고 입학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틸리 볼토말로는 선생님은 프리시한테 푹 빠졌대요. 프리시는 아름다운 피부에 구불대는 갈색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고 있어요. 교실 뒤에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선생님도 대부분 거기 앉아 계세요. 공부를 가르친다면서요. 하지만 선생님이 프리시의 석판에 뭐라고 적자 프리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킥킥거리는 걸 루비 길리스가 봤대요. 분명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았대요. 마릴라가 따끔하게 말했다. 앤 셜리, 선생님에 대해 2번 다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넌 선생님 흉을 보려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면 되는 거야. 내 말 잘 새겨 듣고 앞으로는 집에 와서 선생님 헌담은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은 옳지 않아. 그래, 학교에서는 얌전하게 행동했겠지? 애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럼요. 아주머니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전 다이애나와 짝이 되었어요. 우리 자리는 창가 쪽이라 반짝이는 호수가 내다 보여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착했고 점심시간엔 무척 재미있게 놀았어요. 같이 놀 친구들이 많다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물론 전 다이애나를 제일로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요. 전 다이애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가 한참 뒤처져 있어요. 다들 5학년 과정을 배우는데 전 아직 4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하지만 상상력만큼은 절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전 그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오늘은 읽기와 지리와 역사와 받아쓰기를 했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저더러 받아쓰기가 엉망이라며 틀린 글자를 잔뜩 고쳐놓은 석판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전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에게는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루비 길리스는 저한테 사과를 줬고 소피아 슬로는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니? 라는 글이 적힌 예쁜 분홍색 카드를 빌려줬어요. 내일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틸리 볼턴은 자기 구슬반지를 오후 내내 끼고 있으라고 했어요. 다락방 바늘꼬치에 있는 진주 구슬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도 될까요? 참,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 미니 맥퍼슨이 제인 앤드루스한테 그랬대요. 프리시 앤드루스가 사라 길리스에게 내 코가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주머니,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본 칭찬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아주머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마닐라 아주머니, 제 코가 정말 그렇게 예쁜가요? 아주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마릴라가 짧게 대답했다. 그런 대로 생긴 편이지. 마릴라는 속으로는 애네 코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다. 이 일은 3주 전에 있었던 일로 그 후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리고 까슬까슬한 9월의 어느 날 에이번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앤과 다이애나는 즐거운 자작나무 길을 걷고 있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 브라이스가 오늘 학교에 올 것 같아. 여름 동안 뉴블런즈 윅에 있는 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돌아왔대. 아주 잘생긴 친구야, 앤. 그리고 여자들을 골탕 먹이길 좋아해. 얼마나 못살게 군다고. 하지만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길버트가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들렸다. 길버트 브라이스? 혹시 현관 벽에 시선 집중이라고 크게 써놓은 글 밑에 줄리아 벨이랑 같이 쓰여 있던 남자 이름 아니니? 다이애나가 머리를 치켜들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길버트는 줄리아 벨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게 분명해. 줄리아의 죽음깨를 갖고 구구단을 공부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아, 제발. 내 앞에서 죽음깨 얘기는 하지 말아줘. 죽음깨 투성이인 나한텐 너무 심한 소리니까. 하지만 벽에다 그런 식으로 남자애와 여자애의 이름을 써놓은 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누가 감히 내 이름을 남자 이름 옆에 써놓을지 한번 보고 싶은걸? 그리고는 황급히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야. 앤이 한숨을 쉬었다. 자기 이름이 써지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아예 걱정할 일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돼. 새까만 눈과 윤기 나는 탐스런 머릿결로 에이번리 남학생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아 6번이나 현관 벽에 이름이 올랐던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건 그냥 장난일 뿐이야.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힐 리 없다고 단정 짓지 마. 찰리 슬롯이 너한테 푹 빠져 있거든. 있잖아, 걔가 자기 엄마한테 네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라고 그랬대. 그건 예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잖아. 하지만 앤도 여자인지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게 더 좋아. 그리고 난 찰리 슬롯이 싫어. 눈이 통방울만한 남자는 질색이라고. 누구라도 그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써놓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 베리, 하지만 반에서 계속 1등을 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해. 다이애나가 말했다. 길버트는 너랑 같은 반에 들어갈 거야. 그의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곤 했어. 나이는 14살이 다 됐지만 4학년 과정을 들어 4년 전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엘바타에 가야 했거든. 그때 길버트도 따라갔거든. 거기 있는 3년 동안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다나 봐. 이제 계속 1등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앤. 앤이 재빨리 말했다. 잘 됐네. 솔직히 겨우 9살이나 10살 된 아이들 틈에서 1등 하는 게 그리 자랑스럽지만은 않았거든. 어제는 받아쓰기로 비등이라는 단어를 썼어. 조시 파이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글쎄 걔가 책을 훔쳐보지 뭐야. 필립스 선생님은 프리스 앤드루스를 보느라 조시를 보지 못했어. 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내가 경멸하는 눈으로 차갑게 쏘아보자 그 앤 얼굴이 새빨개져서 결국 철자를 잘못 쓰고 말았지. 큰 길 울타리를 넘으면서 다이애나가 화를 냈다. 파인의 여자아이들은 속이기 선수들이야. 어제만 해도 거티 파이가 자기 우유를 내 자리에 떡하니 담가 놓았지 뭐야. 정말 별꼴 아니니? 난 이제 걔랑은 말도 안 해. 필립스 선생님이 교실 뒤에서 프리스 앤드루스의 라틴어 낭독을 듣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속삭였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내 건너편에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야. 앤, 잘생겼는지 어떤지 한번 봐. 앤이 그쪽을 쳐다보았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마침 앞자리에 앉은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발을 의자 등받이에 핀으로 고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므로 앤은 마음껏 볼 수 있었다. 길버트는 키가 컸고 갈색 곱슬머리에 갈색 눈엔 장난기가 가득했으며 입술은 짓궂은 미소로 삐죽거렸다. 이윽고 루비 길리스가 선생님께 수학 문제 답을 얘기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머리카락이 통째로 빠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도로 주저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루비에게 쏠렸고 필립스 선생님이 엄한 눈으로 쳐다보자 루비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길버트는 보이지 않게 얼른 핀을 치우고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역사 공부를 하는 척했다. 하지만 소란이 가라앉자 앤을 바라보며 익살스런 몸짓으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앤이 다이애나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가 말한 길버트 블라이스는 잘생기긴 했어. 하지만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처음 보는 여자에게 윙크를 하는 건 예의 없는 짓이야. 하지만 진짜 사건이 터진 것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필립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서 프리스 앤드루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과를 먹거나 서로 얘기를 주고받거나 석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귀뚜라미를 줄로 묶어 통로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면서 놀고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 셜리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였다. 앤은 그 순간 길버트뿐만 아니라 에이번리 학교 학생 모두와 학교 그 자체를 깡그리 잊고 있었다. 양손으로 턱을 받치고 서쪽 창으로 내다보이는 반짝이는 호수의 파란 물빛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머나먼 환상의 꿈나라를 돌아다니기에 바빠 자신만의 아름다운 풍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여자아이들의 시선 끌기에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뾰족한 턱에 에이번리의 다른 여학생들 같지 않게 눈이 유난히 큰 빨간 머리 앤 셜리도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길버트가 통로 건너로 팔을 뻗어 길게 따은 앤의 빨간 머리 끝을 들어 올리고는 날카롭게 속삭였다. 홍당무, 홍당무. 순간 앤이 잡아먹을 듯 길버트를 쏘아보았다. 앤은 쏘아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눈부신 환상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앤의 눈에서 이글거리던 분노의 불꽃이 어느새 흘러내린 눈물에 빛을 잃었다. 앤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 비열하고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다음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앤이 석판을 길버트의 머리에 내리쳐서 두 동강을 내버렸다. 머리가 아니라 석판을. 에이번리 학교 아이들은 항상 소동을 좋아했다. 그리고 이번 일은 특히나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모두들 와 하며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찬 탄성을 내질렀다. 다이애나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워낙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루비 길리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토미 슬롯은 가지고 놀던 귀뚜라미가 몽땅 도망을 가거나 말거나 입을 떡 벌린 채 그 극적인 장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필립스 선생님이 성큼성큼 통로로 걸어오더니 앤의 어깨에 손을 털썩 올리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앤 셜리, 이게 무슨 짓이냐?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앞에서 자신이 홍당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길버트가 먼저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제 잘못입니다, 필립스 선생님. 제가 앤을 놀렸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길버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단 자신의 제자라면 누구나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나쁜 감정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듯 엄하게 말했다. 내 학생 중에 이렇게 고약하고 못된 아이가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구나. 앤, 남은 오후 시간 동안 칠판 앞 교단 위에 서 있어라. 앤은 이런 벌을 받느니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섬세한 앤의 영혼은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파르르 떨렸다. 앤은 하얗게 굳은 얼굴로 선생님의 말을 따랐다. 필립스 선생님이
앤의 머리 위 칠판에다 분필로 이렇게 썼다. 앤 셜리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앤 셜리는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1학년 아이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었다. 네. 참 어릴 때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워낙에 오래된 일이라서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저도 어릴 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참 그 친구한테 장난을 많이 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치기도 했지만 어떻게 무슨 건수가 없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 이거는 참 옛날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방식이 보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 어리고 뭔가 좀 더 순수한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뭔가 그런 좀 치욕스러운 그런 처벌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